인수분해를 나갈 건데,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뭐를 배웠죠? 인수 정리를 배웠죠. 그러니까 이제 인수 정리에서 이제 인수분해로 연결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는 언제 쓰는 거냐? 그냥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도 쓰고, 식을 정리할 때도 많이 써요. 약간 뭐, 곱셈공식 거꾸로긴 하지만 외워야 되는 거죠. 왜냐면 곱셈공식은 전개하면 나오겠지만, 당연히 곱셈공식도 외워야 되겠지. 왜냐면 전개하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더 빨리 하는 거고, 인수분해는 실제적으로 훨씬 더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기본기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 인수분해도 마찬가지로 약간 뭐 구구단 같은 느낌으로 약간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수를 뭐라고 불렀냐면 숫자에서 뭐랑 같은 거라고 했죠? 인수가 약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항식에서 이렇게 두 식으로 나눠지면 뭐 가장 기본적인 예제를 보자면 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을 이렇게 나누었을 때 x 플러스 1, x 플러스 3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요런 거를 우리가 요런 식들 이렇게 나누어서 나오지는 거,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을 인수라고 불러요. 인수. 뭐의 인수냐? 요 다항식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의 인수라고 부르고, 이렇게 인수로 나누어지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라 부르기 약속했다? 인수가 분해된다고 해서 인수 분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 분해하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해를 금방 찾을 수가 있죠. 근을 찾을 때 많이 썼죠. 우리가 중3 때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인수 분해해가지고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때 바로 이제 근을 찾게 하는 방법으로 많이 썼었고, 일단 근 찾을 때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인수분해 하면. 그 다음에 요 반대편을 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불렀죠? 이거를? 인수분해에서 거꾸로를 뭐라 부르죠? 이거를? 전개한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뭐 당연히 곱셈공식 할 때 다 알겠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방법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인수분해가 다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인수분해가 되니까 약간 패턴적으로 암기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인수분해는 딱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 1은 당연히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던 공식들이 뭐가 있다? 인수분해 공식이 있는 거죠. 여기 바로 밑에 나와 있는데 페이지 91페이지에 보면 인수분해 공식 1 하면서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1번에 보면은 MA 더하기 MB가 있으면 이게 뭔 소리죠? 이게 결론은? 이게 분배법칙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공통인수로 묶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분배법칙 거꾸로죠? 정말 많이 쓰죠 우리가. M으로 묶으면 A 더하기 B다. 이렇게 바꾸는 거, 공통인수 묶기. 이게 이제 가장 근본이죠.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완전 제곱식 나오겠고, 뭐 이렇게. 그건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고, 또 마찬가지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도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공식 중에 하나는 뭐 얘보다도 누구를 얘도 많이 쓰긴 하겠지만 더 많이 쓰는 거는 합차를 인수분해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쓰죠. A제곱 마이너스 B. 이건 뭐 거의 뭐 고등학교 내내 미친 듯이 씁니다. 이건 이제 더하고 뺀 거를 곱하면 된다는 거. 이거 뭐 미친 듯이 쓰죠. 3번도. 4번도 뭐 그냥 우리 연산할 때 미친 듯이 쓰죠. 4번. 이것도 x 더하기 a, x 더하기 b. 얘도 뭐 우리가 뭐 중3 때부터 미친 듯이 썼던 거고, 5번도 뭐 중3 때부터 미친 듯이 썼던 거죠. acx 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의 x에다가 그 다음에 bd 하면은 여기 이제 ax 더하기 b랑 뭐 인수분해했다. 이것도 뭐 사실 뭐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중3 때 미친 듯이 썼던 방식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것들은 계속 나온다. 미친 듯이. 자, 이건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봐요. 아직도 이걸 못 외우고 있었다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게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 공식 2가 이제 나오는데, 자, 인수분해 공식 2는 실제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때 배우는 부분도 되겠고, 이 중에서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8번
제일 많이 나와요. 거의 8번이 제일 많이 나온다. 솔직히 말해서 압도적으로 8번이 많이 나와요. 거의 8번이 제일 많이 나오고 뭐 6번 이거죠.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시험에 문제 많이 나오냐? 잘 나오진 않아요. 일단 결론은 항 3개짜리 다 더한 다음에 이제 제곱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제곱짜리가 나오겠죠?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플러스 B 3승은 A 플러스 B 3승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바뀌어가지고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3승은 A 마이너스 B 세제곱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 8번이 압도적이다. 8번은 거의 별표 쳐놓으시고 얘 모르면 이제 사람이 아니에요. A 3승 더하기 B 3승은 A 플러스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미친듯이 나옵니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A 마이너스 이거 엄청나게 써요. 모르는 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수업 공부하다 보면 얘는 미친듯이 나와서 모를 수가 없어요. 9번도 잘 나오진 않아요. 엄청 길죠? 하다가 죽겠죠?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얘가 또 곱셈공식 변형해서 뭐로 바뀌죠? 이 뒷부분이 이게 2분의 1의 완전제곱식 3개로 바뀌어져서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죠. 하여튼 결론은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면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놈들 다 잘해요. 안 하는 놈들은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그래서 모릅니다. 어차피 여기는 다 자기가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여기서 해주겠지만 당연하겠지만 연습하는 사람은 어차피 여러분이에요. 안 하는 놈들은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켜도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은요 공부 안 하는 놈들은 다 내려와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지금 근데 저 중학교 때처럼 만약 민준이가 중학교 때처럼 공부한다 그러면 거의 한 30대에서 이제 거의 벗어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집에 가서 책 한 번 제대로 펴보지 않는다. 집에 가서 숙제 한 번 한 적 없다. 그냥 볼 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가르치든 내가 천재 강사든 내가 전국 1위 강사가 되든 간에 관계없이 여러분 성적은 다 3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잘 나왔자.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안 하잖아요? 어차피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이 정말 미안하지만 중간고사 시험범위 아직 반절도 제대로 못 왔어요. 슬프지만 진짜 지금 진도 겁나 늦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숙제를 안 하고 있죠. 결론은 대부분이 가르치다 보면은 애들이 어차피 공부할 의지가 없잖아요. 그럼 수학은 어차피 망했어요. 그냥 어차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재가 아닌 이상은 답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공부 안 할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첫 번째 시험 딱 본 다음에 이제 생각하겠죠. 이제 답은 딱 똑같아요. 맨날 이제 딱 시험 보고 나면 근데 저 망했어요. 전 수학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을 접어야 되겠습니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머리가 겁나게 좋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공부를 억수로 많이 해서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어차피 내가 어떻게 가르쳐도 성적이 안 나올 겁니다. 네.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학이 안 되면 갈 대학교가 너무 줄어요. 그래서 열심히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셔야 돼요.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공부 안 하고 잘 나올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결론은.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면, 마지막으로 가면, A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B 4제곱이 되겠고요.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 얘도 거의 안 나와요. 솔직히 얘기해서.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도 거의 안 나오니까 실제 거의 8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 유도하는 것들 다 있죠. 앞에서 했던 부분들이에요. 이게 아직도 유도가 안 된다. 곱셈공식부터 잘 공부를 안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했는데도 여러분 안 할 거잖아요. 어차피 이제 안 할 놈들은 어떻게든 안 합니다. 해라. 이걸 봐야 된다. 해야 된다. 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안 하면 이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된 일이다.
하는 놈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하는 놈들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죠. 나중에 이제 대학 갈 때 후회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입시가 없는 게 과연 꼭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주의가 아니죠? 자본주의죠? 아닌가요? 열심히 한 놈한테 특혜를 주거든요. 당연히 열심히 한 애들이 다 일머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고등학교 갈 때는 다 뺑뺑이로 가잖아.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거의 관계없이 다 가죠. 이게 꼭 좋은 거냐에 따라서는 나는 사실 별로 좋진 않다고 봐요. 왜냐면 고등학교쯤 갈 때쯤 되면 애들과의 편차가 되게 심해요. 공부한 애들과 안 한 애들의 편차가 되게 크단 말이야. 그런 애들을 한 학교에 몰아놓고 가르친다?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당연히 공교육은 안 그래도 불리한데 이렇게 반을 안 나눠놓고 다 때려 박아서 공부시키잖아. 그러니까 더 불리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고등학교쯤 되면 공부한 애들은 뭐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씩 공부하는 놈도 있을 거고 안 하는 놈들은 책 한 번 안 피는 놈도 있을 거예요. 둘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있는데 이걸 한 번에 갖다 놓고서 가르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디다 맞춰놓고 가르치냐? 당연하겠지만 위에다 어느 정도 상위권 약간 맞춰서 가르쳐요. 왜냐면 밑에는 어차피 공부를 안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버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 낭비라는 거죠. 버려지는 애들을 모아놓고서 중학교 수학이라도 가르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난 개인적으로 아니 그 애들은 이게 암기 과목이 아니니까 난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도 편차 나눠가지고 어차피 고등학교 뒤 꼴등 애들은 어차피 중학교 수학도 다 안 돼 있거든요. 또 굳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 가르치지 말고 중학교 수학 가르쳐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수학은 이게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머리랑 관계가 없다니까. 열심히 하는 나라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나눠서 가르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진 않죠. 이제 문제는 그거죠. 왜냐하면 안 한 애들은 지금 중학교 다 배워있거든요. 솔직히 해서. 고등학교 수학 따라갈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이게 다 평등하게 가고 있는 게 좋은 거냐? 별로 좋지는 않다고 봐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수학을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후회하냐? 대부분 할 때 다 똑같아요. 언제 후회하냐? 고3 되면 후회하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중학교 입학하죠. 뭐 그지같이 공부를 안 하든 다 똑같이 입학해요. 중학교 때 더럽게 공부 안 해서 다 고등학교 똑같이 입학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뭐에 익숙해져 있냐면 어차피 안 해도 똑같이 간다. 그러니까 그런 거야. 학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공부를 안 해도 전혀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데 익숙해져 있다. 언제 때까지? 대학교 가기 전까지.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야. 어차피 우리나라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고 더 열심히 한 놈한테 대부분의 특혜를 몰아준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언제 깨닫냐면 되게 슬픈 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깨닫는다는 거야. 대부분 애들이. 그게 슬픈 거야. 벌써 돌이키기가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다 공부 안 하는 애들 물어보면은 왜 공부 안 하냐? 그러면 똑같아요. 인문계 고등학교 가도 공부 안 하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차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현실은 나중에 이제 나가면 알겠지만 현실은 차별을 엄청나게 받거든요. 근데 벌써 그게 많이 늦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꼭 좋은 거냐? 어차피 우리나라 사회는 어차피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자본주의 사회 가야 되니까 어차피 경쟁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빨리 체득하는 게 나는 오히려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또 빨리 돌이킬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이 이제 고3 때 그걸 경험하고 돌이키려고 하면 늦은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안 좋다는 생각들이 많이 할 때가 있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뭐 어떻게든 공부 안 할 애들은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어차피 상관은 없는데 공부 안 할 거면 뭐 딴 데 가도 되잖아요. 특성하고 가고. 공부를 하는 애들한테는 공부를 왜 해야 되고 이게 왜 나왔을 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깨닫게 한다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알아야지. 여러분들 지금 나이면 그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17살 내년에 되잖아요. 엄청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어린 척 하고 싶은 친구들 있겠죠. 뭐 항상 이제 나는 아직 어립니다라고 생각하지만 17살 정도 됐으면 이제 웬만한큼 지능이 갖춰질 때가 됐다고 좀 보거든요. 뭐 하여튼간에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선생님이 교육관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주변에 열심히 놀고 있죠? 방심하고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문제죠. 자, 그럼 이제 문제 개념 체크 한번 문제를 볼게요. 개념 체크 1번을 보면 뭐 개념할 게 별로 없어요. 여기 뭐 자기가 연습하는 건데 95쪽에 1번을 보면 1번을 보면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x제곱 4y제곱 플러스 9z제곱 더하기
이제 4xy 플러스 12yg 그 다음에 플러스 6zs인데 결론은 이건 이제 요 3개짜리 식을 이제 공식을 거꾸로 하는 건데 사실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럼 이제 뻔하죠. x 더하기 누가 했어? 2y 더하기 3g를 제곱한 거죠. 왜냐면 여기 2배 한 거, 딱 곱해서 2배 한 거 있고, 여기 2배 한 거 있잖아. 곱해서 2배 한 거 있고, 여기 곱해서 2배 한 거 있죠. 뭐 이것도 딱 멈춰지겠고요. 마찬가지로. 뭐 2번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인 거지 사실 문제 출제가 되냐 뭐 거의 나올 일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열심히 하세요. 지금 놀고 있을 텐데 대부분 다 지금 열심히 하면 나중에 여러분 고1 때 첫 번째 시험이 되게 중요하거든. 첫 번째 시험이 거의 대부분의 애들의 고등학교 생활을 가른다고 봐야 되나? 그 첫 번째 성적을 받은 거에서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더라고 내가 보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애들이 가르쳤잖아. 첫 번째 성적을 그지같이 본 다음에 올라가서 막 상위권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뭔 소리냐? 그게 뭔 소리인 것 같아. 분석해보면. 그게 뭔 소리죠? 공부를 하는 양이 갑자기 막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첫 번째 시험을 못 보잖아요? 중간고사를 못 보잖아? 그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물어봅시다. 태훈아, 내가 첫 번째 시험 망쳤어.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대부분 안 합니다. 시험을 망치면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험을 잘 본 놈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한다, 안 한다? 더 열심히 해.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 본 결과 그래요. 진짜야. 왜냐면 내가 시험을 잘 봤잖아. 아, 하면 되는구나 생각해도 더 열심히 해요. 시험 못 보잖아요? 되게 못하는 줄 알아요? 공부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후회하겠지만 놉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거의 고등학교 수시를 되게 가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중간고사가. 그때 미친듯이 공부해서 시험을 잘 찍어야 돼요. 웬만하면. 뭐 후반에 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많이 보지 못했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은 다 나는 예외가 될 겁니다라고 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성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면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하면 다 따라잡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내가 하기만 하면 다 따라잡을 수 있어. 진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애들이 대부분.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하잖아요. 못 따라잡아요. 참고로 해줄게요. 늦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못 따라잡는다니까? 안 해도 따라잡을 거 생각하죠. 그게 되게 오만한 얘기예요. 나는 천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애들은 다 병신이기 때문에 내가 좀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요. 더 벌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면.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지금의 시기가 여러분들의 아마 고등학교를 가리지 않을까요? 대학교까지 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면 대학교가 달라진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되게 많이 영향이 커요. 거의 변하지 않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친구도 못 알아듣겠지만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 자, 요것도 똑같아요. 요것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얘랑 똑같은 공식인데 잘 보세요. 6개짜리죠? 여기서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보세요. 이게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결정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들어가면 보면 봐봐. C가 포함된 게 둘 다 마이너스야. 그 얘기는 뭐냐? C만 음수란 얘기예요. C만 음수란 얘기야. 그래서 요 식에서 2A, 2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얘 제곱한 게 여기 있고, 얘 제곱한 게 여기 있고, 얘 제곱한 게 여기 있고, 둘이 곱한 다음에 2배 한 게 여기 있고, 이렇게 둘이 곱한 다음에 2배 한 게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C 공통된 게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인 부호를 찾는 방법은 이게 마이너스인 거 공통적으로 들어간 문자를 찾으면 걔가 바로 마이너스인 거야. 이렇게 찾을 때 만약에 찾아야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 2번에 1번은 이제 세제곱 공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 세제곱 12A 제곱 플러스 48A 더하기 64인데
이건 이제 a 플러스 3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얘 제곱하고 얘 곱해서 3 곱하면 이제 나온다. 4구나. 3이 아니라 4였어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자, a 플러스 4의 세제곱. 공식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 3번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8x 세제곱 더하기. 얘가 2x의 세제곱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2x 플러스 1에다가 얘 제곱해서 4x 제곱 곱해서 마이너스 붙여주고 1에 제곱해주고 인수분해 된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나와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 4번도 마찬가지로 공식 써서 아는 거. 이거 다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뭐 여기서 주구장창 써봤자 어차피 여러분 연습 안 하면 어차피 의미 없는 짓이 되겠죠? 얘도 3a의 세제곱에서 2b 세제곱을 뺀 거니까 3a 빼기 2b에다가 얘 제곱해줬어요. 9a 제곱. 곱한 다음에 2배예요. 6ab니까 12ab. 그 다음에 얘 제곱해서 써요. 4b 제곱.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된다. 그래서 이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미친듯이 나옵니다. 거의 미쳤다같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공식들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잘 나오지도 않죠. 3번 같은 문제들은 거의 볼 수도 없어요, 사실. 이제, 연습은 시키지만, 시험 문제 출제 확률은 높지 않은 문제들이 되는 거죠. 실제. 3번의 1번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8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플러스 z 세제곱, 마이너스 6xy시니까, 요거는, 이제 2x의 세제곱 이거 다 y니까 2x 더하기 y 플러스 g에다가 각각 제곱해서 4x 제곱 플러스 y 제곱 g 제곱 마이너스 둘이 곱하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야죠. 마이너스 2xy 이런 식으로 공식이 쓰여진다.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2zx 이렇게 공식대로 쓰는 문제들이 이제 연습해서 이런 거 가지면 되겠고,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연습을 하세요. 이거는 내가 풀어주긴 하겠지만, 크게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결론은 대표예제 1번도 다 무슨 문제냐? 무슨 문제죠? 공식 거꾸로 하는 문제. 대표예제 1번도. 사실 내가 열심히 풀어줘도 별로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될 문제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 어려운 문제 없거든요. 그냥 여러분 연습하면 돼요, 집에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귀찮겠죠? 처음 해보는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겠고, 대표예제 1번들 쭉 볼읍시다 한번. 똑같은 문제 반복되는데. 대표 1번의 첫 번째 문제, a제곱 b제곱 4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4bc 플러스 4c. 자, 얘는 이제 어떤 건지 뻔히 보이죠? 항 6개짜리다 제곱 나온 거니까 항 3개짜리 제곱하는 거고, 부호가 누가 마이너스냐 봤더니 여기 보니까 b가 포함된 게 둘 다 마이너스네요. 그러니까 b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 알수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a제곱, b제곱, 2c의 제곱이죠? 자, a 쓰고, b 쓰고, 2c 쓰면 되는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인 게 b네. b만 음수로 바꿔주면 돼. 얘만 마이너스 바꿔줄게. 그 다음에 이제 제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 2번도 다 똑같은 문제죠. 항 3개짜리 세제곱 공식이죠.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8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죠?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되겠죠.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전개하면. 자, 그 다음에가 3번으로 넘어가면 이게 다 공식 거꾸로 하는 거죠. 16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4x제곱 y 플러스 12xy 제곱 더하기 2y 세제곱이니까, 그죠?
2y 세제곱. 자, 그럼 얘는 뭐에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죠? 일단 공통인수를 뽑아요. 그럼 뭐로 뽑히죠? 2로 다 뽑히나요? 2로 먼저 뽑은 다음에 그럼 8x 세제곱 12x제곱 y 6xy 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가 이제 뭐냐? 얘가 2x 플러스 y의 세제곱인 거죠. 요 부분이 요게 세제곱돼서 여기 쓰여지고 요거 얘 제곱한 다음에 3배에서 여기 쓰여지고 얘랑 얘 제곱한 거랑 3배 더 쓰여지고 그 다음에 얘 y 세제곱돼서 쓰여지니까 결론은 얘가 2배의 2x 더하기 y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것도 똑같이 또 해보면 x 세제곱 더하기 27인데 27은 3의 3승이에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9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은 거의 여러분들이 연습이 돼서 뭐 어렵지 않게 쭉쭉쭉 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안 써줘도 여러분 연습해서 다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 세제곱 c 빼기 8bc 세제곱 8b 3세제곱. 자, 공통인수로 먼저 묶어볼게요. 공통인수 뭐죠? c죠?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2b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공식 쓰면은 c 갖다 쓰고 a 빼기 2b에다가 a 제곱 곱해서 2ab 그 다음에 4b 제곱 이렇게 이제 공통인수로 묶은 다음에 공식을 쓰면 된다. 뭐 그 얘기예요. 자, 공식들은 지금 내가 다 풀어주고 있긴 하지만 결론은 여러분들이 다 해보라는 얘기예요. 잠도 깰 겸 여기까지 풀면 오른쪽 걸 좀 시켜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나 혼자 다 풀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자, 얘는 a 세제곱이고 얘는 2b의 세제곱이고 얘는 3의 세제곱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제일 큰 거죠. a 더하기 2b 더하기 3에다가 각각을 제곱하죠. a제곱, 4b제곱, 3의 제곱 9하고 빼기 둘이 곱해서 빼죠. 2ab. 둘이 곱해서 빼죠. 마이너스 6b. 둘이 곱해서 빼죠. 3a.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뭐 내림차순 정리로 쓰는 것 같으니까 실제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문자 먼저 쓰고 9가 맨 뒤로 갈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고요. 이제 기본적인 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해보세요. 오른쪽으로 가서 97페이지 1번, 2번, 3번을 지금 빨리 해보도록 합니다. 1번, 2번, 3번을. 자, 이어서 1-4번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1-4번은 일단 한 번 풀어보세요, 집에서. 뭐 내가 풀어는 거 다 의미 없는 짓이에요, 여기서. 내가 풀어주는 게 왜 의미가 없냐? 구구단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편에 잘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뭐 안 해서 모릅니다. 뭐 안 하면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죠. 뭐 머리가 좋든 나쁘든 간에 알아서 하시고요. 일단은 진도는 웬만하면 조금씩 빨리 나갈게요. 너무 느리니까 지금. 자, 이렇게 A6승 마이너스 64인데 이건 이제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은 다 정형화돼 있어. 근데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으면 어떻게 어렵게 내냐? 인수분해가 여러 개가 섞여져 있는 거야. 자, 일단 얘는 64는 2의 몇 승이죠? 2의 6승이에요. 근데 이게 결론은 A6승 빼기 2의 6승인데 얘가 먼저 합차를 먼저 썼다고 뭐 합차부터 씁시다. 합차를 먼저 쓰면 A3승 더하기 2의 3승이랑 A3승 빼기 2의 3승으로 먼저 인수분해가 돼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인수분해되는 건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합차로 인수분해 된 다음에 여기서 다시 공식 쓰는 거예요. 3차식의 인수분해 공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2,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라 여기 또 인수분해 하면은 A 마이너스 2에 A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합차를 한번 썼다가 그 다음에 3차식 인수분해 맨날 쓰던 거 그거 두 개가 섞여져 있다. 그래서 뭐 시력 더하기 문제인 거예요.
자, 2번을 보면 A-B의 3승 빼기 27B의 3승인데 약간 치환해서 해라 뭐 그런 얘기예요. 결론은 우리가 이제 쉽게 보자면 얘를 이제 A로 치환한다고 보면 A-B를 A로 치환한다 보면 결론은 A 3승 빼기 3B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으로 되는 거죠. A 빼기 3B에다가 이제 A 제곱 더하기 3AB 플러스 이제 9B 제곱이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요 A 자리에다가 대문자 A 자리가 A-B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치환이 들어간 거죠. 시역 더하기 문제가 된 이유는 치환이 들어갔다. 그래서 A 빼기 4B가 되는 거죠. 응?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전개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제곱 곱하면 플러스 3AB 마이너스 3B제곱 플러스 9B제곱이 되니까 정리해주면 A제곱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AB니까 플러스 A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B제곱 10B에서 3 빼니까 7B제곱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해서 인수분해하게 되는 문제가 나왔고요. 한번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B 플러스 2AB 제곱. 자, 얘는 또 이제 두 개가 섞여져 있는 문제 같아요. 얘도 이제 두 개가 섞여져 있는 문제 같은데 이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묶어서 한 4개짜리여서 투투로 묶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묶어보고 또 이렇게 묶어본 다음에 묶어서 이제 인수분해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A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으로 묶으면서 A가 남고 마이너스 2B가 남겠죠. 여기서는 얘도 이제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B제곱? 플러스 그럼 안 남네? 제가 플러스 B제곱으로 하면 공통인수가 안 되네요. 그죠? 공통인수가 안 나오나요? 잠깐만. 공통인수가 안 나오는 듯한 느낌인데? 2B제곱? 잠깐만, 마이너스. 반대로 해야 됐었나? 아닐 텐데? A제곱 마이너스 2B제곱. A제곱 마이너스 2B제곱. B로 묶으면.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묶으니까 안 되네요. 자, 그러면 다르게 묶어볼게요. 요렇게 묶고, 요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요렇게 묶으면 공통인수 A로 묶었다고 보세요. A로 묶으면서 A제곱이고 여기서 플러스 2B제곱 나오는 것 같고 공통인수 나오나? B로 묶으면 B로 묶어도 안 나오네. 공통인수가 이렇게 하면 다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요것도 아닌가 봐요.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한 4개인데 투투나 완전제곱식이 있나요 여기서? 공통인수로 뽑은 다음에 완전제곱식을 뽑아야 되나? 잠시만요. A 세제곱, B 세제곱. 잘 안 나오긴 하네요. 요게. A 빼기 B로 묶어가지고. 요거 두 개를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두 개씩 묶어봐서 공통인수 뽑아볼게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하면 A 빼기 B에 A 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 제곱이고요. 여기서 2AB로 묶으면, 마이너스 2AB로 묶으면, A 남죠? A 남죠? A 남죠? 얘는 마이너스 B 남죠? 공통수 나오네요, 드디어. 자, 조금 빡세긴 했지만, 요 A-B 공통인수가 나왔네요. 그래서 투투짜리여서 이렇게 공통인수 나와서 A-B로 묶은 다음에 얘네 둘을 더하죠. 더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2AB니까 마이너스 AB가 되겠죠, 이거?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마지막 것들은 조금 두 개씩 할 때
마지막에 느꼈는데 이렇게 묶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식이에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냥 뭐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제일 많이 나오냐? 98페이지부터 나와요. 여러 가지 식의 인수분해죠.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자, 여기도 근데 뭐 어렵지 않아요. 다 외우면 되거든요. 그냥 딱 정해져 있어서, 패턴이 정해져 있어서 인수분해는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딱 되는 것들만 여러분들 연습하면 끝나는 부분이니까. 첫 번째 봅시다. 뭐 어렵지 않아요.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 자, 첫 번째 여러 가지 식의 인수분해에서 공통 부분이 있다.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 하면 된다? 치환해서 풀면 된다.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고등학교 수학 때 치환이 진짜 많이 나와요. 치환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그젬플을 보면, 첫 번째 이그젬플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98페이지예요. x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9의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4. 자, 얘는 이제 뭐로 치환해야 될지 딱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공통 부분 있는 걸 치환하면 얘는 100% 거의 크로스 인수분해가 됩니다. 안 되는 경우를 아직까지 선생님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현이는 뭐 요즘 연애 중입니까? 스마트폰에서 거의 손을 못 대네요. 거의 내가 보니까 저 정도면 100% 연애거든요. 저렇게까지 스마트폰을 못 대면 거의 연애인데, 저 정도면 내가 봤을 때 거의 되게 뭐 합리적으로 의심이거든요. 저 정도면 거의 이제 거의 잡혔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저렇게까지 빨리 대답해줘 정도면 거의 그거거든요. 하여튼 뭐 알아서 하시고요. 연애도 뭐 알아서 하시고요. 거의 한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요즘 뭐 반항기가 심해진 거나 뭐 스마트폰에서 거의 손을 못 대는 거나 거의 한 99.999%의 확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는. 자, 일단은 요거 이제 치환해가지고 뭐 대문자 x로 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4 치환한 끝. 치환 100% 크로스 인수분해가 됩니다.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1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복귀하는 거죠. 대문자 x에 x제곱 더하기 x를 넣는 거죠. 이렇게. 근데 굳이 헷갈리게 대문자 x를 A로 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뭐 헷갈릴 것 같으면 대문자 A 하셔도 되고 뭐 대문자 B 하셔도 되고 자기 편한 거 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 대문자 x로 했길래 대문자 x로 한 거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A를 더 많이 써요. 헷갈릴까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x제곱 플러스 x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돼. 얘는 되냐? 얘는 되죠? 그럼 되면 더 하세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고 얘 이제 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이제 공통인수 나왔을 때 치환해서 하는데 치환하는 모든 문제는 크로스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야 돼요. 안 되는 문제를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또 하나 볼까요? 예제 2번도 볼게요, 한번. 그래서 이제 공통인수 나오는 게 제일 쉽죠. 사실 문제 중에 제일 쉽고요. 얘를 잘 못 풀었다. 나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얘를 잘 못 푸는 친구들을 본 적이 없는데 제일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예제를 보면 그 바로 밑에 있죠? x 더하기 y에다가 x 더하기 y 더하기 4에 마이너스 12. 얘도 딱 봐도 누구로 치환해야 될지 딱 보이죠? 여기가 딱 x 플러스 y가 이제 뭐 a로 치환해 봅시다. 헷갈린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a 쓰시고 여기는 a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니까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얘도 100% 인수분해 될 거예요. 크로스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a 플러스 6과 a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죠. x 더하기 y 더하기 6,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답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치환해서 푸는 문제, 공통인수 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3 때도 엄청 나왔어요. 이런 문제들이. 엄청 나왔어요. 중3 때도. 어렵지 않죠? 치환해서 푸는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도 중3 때 많이 봤죠? 그 밑에 있는 예제도, 얘도 많이 봤죠?
아마 여러분도 얘 많이 봤을 텐데. 지겹게. 중3 때 약간 좀 어렵게 내는 문제집에 다 있어요. 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고 치면, 얘를 치환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개해야 되냐?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 민준아, 넌 아니? 저렇게 전개하는 이유를? 같은 거. 뭐가 같아요? 그러니까 3이랑 2랑 더하면 5고 4랑 1이랑 더하면 5니까 그럼 같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저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공통돼. 어디가 공통됩니까? 저 두 개. 이렇게 더한 게 같으면 1차항이 같아지는 거죠. 1차항이. 더한 게 1차항이 계속 가잖아요. 얘랑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가 되겠고. 얘네 둘이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인데 더한 게 왜 같아져야 되냐? 여기 1차항 계수가 더한 게 와요. 그래서 더한 게 같아야지만 치환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달라. 그럼 치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여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치환하기 좋게 1차항까지 같은 공통인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이 1차항까지 나와야 되니까 더해서 같은 것끼리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통 부분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죠? 치환해서 뭐 A로 바꾼다고 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100% 전개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100% 크로스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치환하는 모든 문제는 크로스 인수분해가 돼요. 만약에 안 됐다! 그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또 전개해보면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4에서 8을 빼요. 그럼 플러스 16이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가 돼요. A 플러스 2, A 플러스 8로 크로스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100% 됩니다. 안 되는 문제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다음에 A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된다? X제곱 더하기 5X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되면 더하면 되겠습니다. 안 되면 끝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이제 문제들이 가장 대표적인 치환했을 때 공통 부분이 나와서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중3 때도 좀 봤다, 안 봤다? 봤다. 근데 2번이 이제 문제예요. 2번이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보는 거예요. 거기 뭐라 써져 있죠? 2번에 복 2차식의 인수분해. 별표 치세요. 왜 별표 치라고 그러냐?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부분들은 별표를 치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왜냐?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럼 복 2차식이 뭐냐부터 알아야 되겠죠. 복 2차식의 인수분해인데 그 복 2차식의 인수분해가 과연 뭐냐? 그럼 복 2차식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복 2차식은 치환했을 때 2차식이 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예를 보자면 이런 식들. 이런 식들. 그러니까 짝수차항만 존재하는 거야. 홀수차항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x제곱을 만약에 a로 치환한다고 쳐도 돼요? 치환해버리면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2차식이 되는 거죠. 치환하면. x제곱을 치환했을 때 뭐가 된다? 2차식이 되는 거. 그래서 홀수차항이 없고 짝수차항만 있는 거. 이런 모양의 식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복 2차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치환하면 2차식이죠. 그죠? 아니야? 치환하면 2차식이잖아. 그래서 복 2차식을 불러요. 치환했을 때 2차식이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복 2차식이라 부르고요. 이 복 2차식을 먼저 보자마자, 딱 식을 보자마자, 아, 얘가 복 2차식인 걸 알아야 돼. 이름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이런 복 2차식은 첫 번째 뭐냐?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어디가 더 쉬울 건지는 지나가도 당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치환했을 때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는 거 풀면 돼요. 되게 쉬워요. 누구나 다 풀어요. 지나가던 강아지도 풀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안점에서 이제 공부해야 되냐?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을 것인가? 크로스 인수분해. 지금 크로스 인수분해예요. 그럼 첫 번째 인수분해 되는 예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요 문제 예를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99페이지에 보면 1번을 보세요.
99페이지 1번에 보면 이 첫 번째 예제가 나와요. 자, 예제가 x 4제곱 1번이라고 할게요. x 4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5죠. 얘는 굳이 치환하지 않더라도 내가 굳이 치환하지 않더라도 얘 솔직히 말해서 그냥 크로스 인수분해 할 수 있냐 없냐? 꼭 치환해야 돼? 그냥 여기 x제곱 놓고 그냥 하시면 되지 않나요? 굳이 뭐 치환하지 않더라도 그럼 여기 마이너스 6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놓으면 나오겠죠? 아닌가요?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해?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곧바로 크로스 인수분해 하면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x제곱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크로스 인수분해 되는 거. 뭐 굳이 치환 안 해도 충분히 그냥 좀 보면 보여요. 뭐 그렇게까지 뭐 복잡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더 인수분해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1이 더 인수분해가 되죠? 합차로? 얘만 더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자, 이 케이스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출제를 했는데 못 푸는 애가 있다. 찐따죠. 거의 못 푸는 애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 집중해야 되겠냐? 당연하겠지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거. 이것만 맨날 애들이 물어봅니다. 당연하겠지만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봐야 돼. 이거를 정확히 배워야 돼.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 두 번째 게 오늘 우리가 배울 때 그 예제가 누구냐? 자, 바로 밑에 나옵니다. 자, 2번에 이제 예제가 나오는데 x 4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6이고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죠. 여기서 어떻게 인수분해도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얘가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입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이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풀릴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요 100% 이렇게 돼요. 합과 차의 곱으로 연결이 무조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안 되면 문제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문제만 줘요. 자차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를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요. 미친놈이 아니라면 출제자가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출제를 하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바뀌어요. 안 바뀌면 어떻게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만약에 안 바뀌면 그 문제가 잘못된 문제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무조건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일단 얘를 제곱하는 걸 만들어요. 얘랑 얘를 제곱하는 걸 찾죠. 먼저 다승은 x제곱의 제곱이죠. 이 16은 뭐의 제곱이죠? 4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로 가요.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으로 가는 것과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으로 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뿔마로 나오는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쪽도 제곱하면 16이잖아. 자, 그래서 이걸 전개하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잘 보세요.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요 뒤가 완전 제곱이 묶이는데 봐봐. 얘 전개하면 x제곱 제곱하면 4등 나오고 4 제곱하면 16 나오니까 요 가운데 게 두 배에서 나오잖아. 그럼 두 배에서 하면 뭐가 나오죠? 8x 제곱이 나오겠죠. 왜냐면 곱해서 두 배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럼 거기서 얼마를 빼면 마이너스 9x 제곱이 나오냐 이거야. 왜냐면 지금이 8x 제곱이니까 얘가 되면 얼마를 빼야 되죠? 마이너스 17x 제곱을 빼야 돼요. 그럼 얘는 완전 제곱수를 안 묶여. 그럼 이쪽이 아닌 거야. 그럼 이 밑에 쪽을 볼게요. 이쪽은 가운데가 뭐가 나오냐? x 4제곱 나오겠고요. 4에 16이니까 마이너스 4니까 16 나오겠고 가운데가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8x 제곱이 나옵니다. 둘이 곱한 거에 두 배에서 나오겠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럼 여기서 얼마를 더 빼면 9x 제곱이 되죠? 얼마 더 빼면 되죠? x 제곱이죠. x 제곱만 더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x 제곱으로 묶이자. 완전 제곱식 묶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가 여기가 완전 제곱식 묶여요. 무조건. 안 되는 문제는 주지를 않아요. 둘 중에 하나 묶여요. 어느 쪽인지 몰라요.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갔을 때 완전 제곱식 빼서 묶여지는 경우도 있겠고 마이너스로 갔을 때 완전 제곱식 묶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다시 전개해보면 얘랑 똑같은 식이죠. 왜냐면 요거 전개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16인데 여기서 x 제곱을 더 빼면 얘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쪽이 완전 제곱식 묶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거죠. 이 식의 결론은 이 식이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면 이제 뭘 쓸 수가 있는 거야? 합차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 알겠지만
이렇게 무조건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합차를 쓸 수 있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는 무조건 이렇게 묶여요. 100%입니다. 안 묶여지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아요. 왜냐면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게 다 알잖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면 다 했죠. 여러분들 합차 뭐 공식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봐요. 이렇게 되잖아. 더해서 한번 쓰고 빼서 한번 쓰다면 곱하면 되죠. 똑같아요. 둘을 더해요. 그 다음에 둘을 한번 빼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니까 이 순서를 좀 바꿔요. 우리가 보통 다항식을 우리가 이제 쓸 때 높은 차수부터 내려서 쓰죠. 그걸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으로 문제의 답을 보면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100%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찾는 방법은 요식과 요식의 제곱이 되는 걸 찾고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이 묶여지는 쪽이 무조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잘해요. 내가 봤을 때 뭐 그렇게 연습 많이 안 시켜도 잘하는데 요쪽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한다는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 요게.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페이지 어디로 넘어가냐면 페이지 103페이지 2-2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103페이지 2-2번이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예요. 요거를 지금 한번 풀어보라는 거야. 지금 한번 여기서 익혀보라는 거죠. 잘 못하니까. 어느 쪽으로 과연 묶일 것이냐.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지금 103페이지 2-2번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보기차식인데. 그래서 이 보기차식이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해보라는 거야. 어차피 요거는 내가 그때 집에 가서 하면 다 잘해요, 애들이. 공부만 하면 돼. 공부 안 해서 못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혼자서도 잘할 거란 말이야, 인수분해 되는 케이스들은. 안 되는 거 지금 한번 연습해보라고 시킨 거야, 지금. 문제가 지금, 103페이지 2-2번이니까, 써놓긴 할게요. x 4제곱, 5x제곱, 플러스 9가, 보기차식이죠? 짝수차만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들었을 땐 될 것 같은데 시켜보면 잘 못해요. 애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 가르칠 때 여러분 똑똑하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대부분 못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업하다 보면 요게 결론은 x제곱의 제곱이고 얘는 뿔마 3의 제곱이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야.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에서 뒤로 묶이던지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에서 뒤에 묶이던지 둘 중에 하나 묶여지는 게 100% 있습니다. 뿔마로 가가지고 요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요걸 찾으라는 얘기야. 어느 쪽에 묶여질지는 이 정도도 묶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선생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보자마자 나오기 때문에. 자, 태근아 위냐 아니냐? 그러니까 오래 걸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참 연습을 안 했다는 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거 전개가 머릿속에서 빨리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공부 더럽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로. 정말로 미안하지만 진짜 공부 안 하고 있다. 이거 아직도 머릿속에서 완전 정식 머릿속 떠오르지가 않고 공부 더럽게 안 하는 애들이에요. 진짜로. 집에서 책 한 번 안 핀다는데 내 모든 전 재산을 벌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볼 것도 없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공부 더럽게 안 하고 있구나. 고등학교 때 수학은 이제 바닥을 기울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뀌지 않는다면 그대로 거의 가더라고요. 웬만하면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여러 바꾸는 거지 남이 안 바꿔줍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다 인문계 고등학교 갔으면 이제 공부하겠다는 얘기인데 열심히 해보세요. 자, 어느 쪽이냐 우리 성훈아? 위야 아래야? 위죠. 여기서 뭐가 나와? 6x제곱 나오잖아. 얼마 빼면 돼? x제곱 빼면 되죠. x가 다 나오겠죠. 뻔하겠죠. 밑에 거는 더 이상 빼서 나올 수가 없어요. 플러스기 때문에. 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머릿속에 떠올려놓죠. 머릿속에 전개되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합차로 가는 거죠. 둘을 한번 더하고 빼고. 더하시고, 한 번은 빼고. 자, 더하고 뺄 때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얘를 더하고 빼고
셀 거야. 근데 내림차수 정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 좋게 쓰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연습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한 번만 깨달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못 깨달으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마자 보통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게 제일 좋죠. 배우자마자 개념책 같은 걸 한번 다 읽어보면서 자기가 직접 예제 같은 걸 다 풀어보는 게 좋아요. 뭐 하기 전에? 까먹기 전에. 왜 그래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고등학교 때 수학이 압도적인 비율로 공부할 게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그럼 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어떻게 공부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뭐 내 말에 뭐 논리적 허점 있으면 보세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게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배워서 듣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곧바로 풀어보면서 내 걸 만드는 게 가장 빠르게 공부하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공부하면 망하냐? 내가 매번 얘기했죠? 듣고 제대로 듣지도 않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막 졸면서 듣고 곧바로 집에 와서 풀지도 않아. 언제쯤 푸냐?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책을 펼쳐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영상 찍으니까 그래도 영상이라도 볼 수가 있지. 영상까지 안 찍잖아요? 그냥 오는 거예요. 숙제 어떻게 하냐? 대부분 베껴서 오겠죠. 대충 뭐 봐가지고. 하나도 풀 줄 모를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대부분 수학 못하는 친구들이 가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되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웬만하면 그 다음날 전까지 웬만하면 푸는 게 좋아요. 왜냐? 잊어버리니까. 우리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희미해져 가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애들이, 뭐 태영이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다음날 영어 숙제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해야 돼요. 이럽니다. 되게 멍청한 짓들이죠.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수학 잘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영어는 뭐 아무 때나 해도 관계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 암기 과목이니까 거의. 근데 수학은 웬만하면 무조건 빠르게 복습하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효율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있죠.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어차피 못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크게 보자면 이제 선생님은 나눠지는데 크게 보자면 여기처럼 이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선생님 보통 이제 많이 나눠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항이 4개 이상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 뭐 가르치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보통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는 크게 선생님이 이제 2가지로 나눠요. 제가 좀 달라요. 항이 4개짜리랑 항이 5개 이상짜리. 이제 항이 4개짜리랑 항이 5개 이상짜리인데 공식이 아니라면 이 항이 4개짜리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뭐로 나눠지면 첫 번째는 투투 공통인수 묶여지기. 두 번째로는 3 플러스 1. 거의 3 플러스 1은 이제 완전 제곱식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플러스 1. 근데 거의 고등학교 때는 이 둘 중에 누가 많이 나오냐?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항 4개짜리는 투투로 묶여지는 게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항 4개짜리는. 예제를 볼게요. 예제를 보면, 이그젠플에 보면 첫 번째 나와요. 100페이지에 1번에 나오는데, 항 4개짜리인데 투투짜리가 나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a제곱 b 마이너스 b제곱 c 마이너스 b 세제곱 플러스 a제곱 c. 자, 이렇게 투투가 되는데 뭐 내림차수 정리해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선생님이 좀 뭐 똑같이 가르치지 않을 거니까 이게 투투로 무조건 묶여요. 공통인수가 2개씩 딱 지었을 때 무조건 2개 딱 지으면 공통인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B로 묶으면 나오겠고 여기서는 C로 묶으면 공통인수가 나와요. 투투로 됐을 때. 얘 같은 경우 이제 B로 묶으면 뭐가 나오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C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는 거죠. 자, 투투로 이제 공통인수를 잘 묶어보면 공통인수가 이렇게 나오도록 묶여질 수가 있어요. 한 4개짜리는 일반적으로. 그러면 얘를 똑같이 보고서 얘네들이 더하는 거죠. 그럼
그럼 이제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데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죠. 또 인수분해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패턴대로 투투로 가서 이제 공통인수로 이제 가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사실 투투로 뭐 이렇게 묻고 이렇게 뭐 묻다 보면 이제 등정에서 나와요. 뭐 몇 개 하다 보면 무조건 풀리게 돼 있는데 항이 5개 이상이 남았을 경우가 이제 문제죠. 항이 5개 이상인 경우. 자, 요 문제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내가 정의하는 거예요. 선생님 마음대로 정의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가르쳐요. 여기는 안 써있지만 항이 5개 이상짜리는 뭐 쉬운 문제 빼고는 좀 어려운 문제들로는 크게 보자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1번이 2번이었죠? 더블 크로스. 그다음 두 번째가 공통인수로 묶고 크로스. 자, 항이 5개 이상짜리가 나왔다. 여러 가지 문제는 항이 5개 나왔다.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갈 건데 더블 크로스 문제나 공통인수로 묶은 다음에 크로스로 갈 건데 이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문자 중에서 가장 낮은 차수를 찾아요.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를 찾습니다. 자,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를 찾아요. 그래서 그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뭐 문제를 보면서 이해를 시켜볼게요. 자, 문제를 보면서 자, 여기 예제를 보면은 어떤 게 나와 있냐? 자, 2번에 보면 이렇게 예제가 나와요. 봅시다. 2번에 보면은 이렇게 예제가 나와요. 2x의 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9x 더하기 10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항이 몇 개짜리냐 봤더니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나옵니다. 항이 6개니까 항이 5개 이상이니까 일단 문자마다 차수를 찾아요. 그랬더니 이제 x를 찾았더니 x의 최고차항은 뭐냐? x가 2차였어요. 자, y도 몇 차냐? y도 2차야. 가장 낮은 차수가 없죠. 그러면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내림차수 정리를 해요. 자, 둘이 차수가 같으니까 여기 보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 자, 최근 집에 가서 보세요. 이렇게. 자, x랑 y가 있는데 x에 대해서 2차니까 둘 다 2차이기 때문에 낮은 게 없어요. 또 똑같아요. 뭐 x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x만 문자로 보고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x만 문자로 보고 내림차순 정리를 해요. 자,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가 되면 2x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서 y랑 9랑 더해서 플러스 y 플러스 9의 x가 되겠고 마이너스로 이제 묶는 거예요. 여기까지 1차, 이게 2차, 이게 1차, 나머지 함수항이에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y제곱 마이너스 3y 빼기 10 이렇게 됩니다. 자, x로 내림차순 정리를 한 거야.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야. 항이 6개가 나왔네. 오케이.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 차수를 조사해요. 차수를 조사한 다음에 가장 낮은 차수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00% 이 상수항에서 크로스 인수분해가 돼요. 내가 왜 더블 크로스라고 했냐면 여기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기서 y-5랑 y 플러스 2로 크로스 인수분해가 돼요. 상수항. 무조건 됩니다. 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못 푸는 문제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칠 때가. 이렇게 인수분해 됐죠? 여기서 한번 크로스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크게 크로스 인수분해해서 얘가 같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왜 더블 크로스냐? 크로스 인수분해를 몇 번 한다는 거죠? 2번 한다는 거예요. 지금 2번 한다는 거. 여기서 크로스 인수분해를 하고 대크로스, 크게 또 크로스해서 이거 1과 2를 써서 요거 크로스 인수분해해서 뭐 또 어디가 1, 2가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죠. 곱해서 마이너스 한쪽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이 모양이 나와야 돼. y 플러스 9가 나와야 돼. 그걸 맞춰줘야 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2x고 여기가 x가 나오고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요 모양이 나오도록 y 플러스 9가 나오도록 맞춰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전개하면은 2y 플러스 4가 나오겠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5가 나오니까 더해요. 더하면 y 플러스 9가 나오죠. 그래서 이쪽에서 크로스 인수분해 했지만 대크로스가 또 되는 거죠. 두 번 크로스 인수분해 한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선생님이 그냥 정한 거예요. 더블 크로스 문제다. 자, 이제 중학교 때는 잘 많이 나오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하여튼에 이 더블 크로스랑 공통인수 크로스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연습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크로스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이렇게 인수분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2x 빼기 y 플러스 5 우리 분매 법칙 써서 2x 빼기 y 플러스 5 쓰시고 이렇게 또 더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자, 요 유형 아까 보기차식이랑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셔야 돼요. 잘 못해요. 생각보다 애들이 이제 시켜보면 어려워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지만 다시 풀어볼 시간 줄게요. 자, 요거에 대한 문제가 어디 있냐? 여러분들 페이지로 보자면 103페이지 3-2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103페이지 3-2번 문제. 오늘 필강은 아마 3-2번. 자, 요거 관련된 문제, 지금 더블 크로스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 준 거예요. 요거를 연습해봐라. 지금 103페이지 3-2번 문제가 요 더블 크로스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요게 일단은 내림차순 정리가 먼저 가장 급선무냐. 문제는 내림차순 정리해서 보고 이 상수항에서 크로스 인수분해하고 또 대크로스에서 요 모양이 나오도록 찾는 거. 조금 어려워하죠? 요거 아마 연습 안 하면 대부분 못 할 거예요. 연습시키면 헤매던데.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잘 못해요. 다 멍 때리고 있는 이유는 뭐죠? 풀라고 시키니까? 자, 멍 때리지 마시고 푸세요, 지금. 3x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제곱 플러스 10y 마이너스 6 항이 6개짜리가 되겠고요. 5개 항이 되겠고 차수로 내림차수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면서 뭐 잡니까? 한국토반은 공부시키기가 빡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상한 거 풀지 말고 요거 풀라니까. 응?
이 시기 때도 이렇게 졸려하면은 우리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공부하지? 걱정이 됩니다. 이때가 그냥 파릇파릇할 때인데 학교에서 맨날 놀고 있어가지고. 자, 일단 나는 내림차순 정리를 모르겠다. 자, 나는 내림차순 정리를 모른다. 우리 성훈아, 내림차순 정리 알아? 어? 유태현, 내림차순 정리 알아? 어? 지금 이게 나옵니까? 이거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근데 시켜보면은 뭐 1단원부터 안 된 친구도 많이 있던데, 보면은. 그냥 온 거죠. 그냥 진도 나가니까 선생님 혼자 진도 나가는 거지.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하시고요. 안 기다려줘요. 못 기다려요. 시간이 없어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중학교 때처럼 뭐, 이렇게 뭐 천천히 나가고 공부 안 하면은 뭐, 이렇게 기다려주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진도 자체가 워낙 빨리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해갖고 오면은 답이 없어요. 뭐, 어느 학교를 가든 관계가 없어요. 자, 요거는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2y랑 2y로 놓고 인수분해 되죠. 마삼 마이너스 2로 하면 크로스 인수분해가 됩니다. 상수항에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4y에서 마이너스 18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니까 뿔마 잘 따져서 얘가 나와야 돼. 근데 플러스 2y, 2y 하면은 플러스 y 안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럼 4y, 2y로 한번 해볼까요? 4y랑 y로 해야 될 것 같은데. 4y, y로 해야지 나올 것 같은데. 4y, y. 그러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되면 되나? 이렇게 하면 플러스 2y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크로스 인수분해 시킨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니까 3x 쪽이랑 x 쪽이 나오는데 이쪽이 플러스가 되면 안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죠.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야지만 4x, y가 4y가 나올게요. 마이너스 3y 나오니까 y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인수가 나오는 거죠. 3이랑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y 되겠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3이죠? 3, 3은 9. 이렇게 1이죠? 4y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잠깐만. 이렇게 한다면 안 되는구나. 이거 부호 반대구나. 잘못했네. 잠깐만. 크로스 인수 잘못했네. 다시.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부호 같구나. 2x, 2y니까. 3으로 하면. 잠깐만. 2y, 2y로 해서 나올 수가, 4y, y로 나올 수가 있나? 잠깐만. 4y, y로 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 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안 나오네? 안 되지, 이거. 안 나오네요? 2y, 2y로 하는 수밖에 없나? 2y, 2y로 하면은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나오나요? y 마이너스 3, 2y, 2y. 마삼 마이로 나오긴 하죠. 마삼 마이. 이러면 나오는데. 플러스로 해서 여기 이제 안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잠깐만. 다른 걸로 안 나오나? 왜 안 나오죠? y로 하고 4y로 하면은. 이라고 하면 나오는구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나오죠?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었네요, 선생님께서. y 마이너스 1, 4y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0y 나오죠? 여기서 이제 3하고 1로 갔을 때 이쪽이 3하고 1로 가면 안 되겠죠? 플러스 y 나와야 되니까 이쪽이 3이고 1이어서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고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y 플러스 3이 되겠고 이렇게 곱하면 4y 마이너스 6이니까 더하게 되면 y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이제 여기 x가 이렇게 삭삭될 때 있는 거죠. 이렇게 쭉 쓰면 됩니다. x 빼기 y 더하기 1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크로스하고
데크로스에서 나와서 이제 더블 크로스 문제다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요것도 이제 조금 어려워서 연습을 여러분들이 조금 해봐야 돼요.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겠지만 결론은 뭐 연습해야 되냐? 보기차식에서 인수분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더블 크로스에서 안 나오는 거. 이것들을 몇 개 연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쭉쭉쭉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강 일단 여기까지.